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오른 가격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가격들이 폭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런 자산의 가격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런 가격들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격 역시도 3년의 폭등을 지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미스 매체, 유튜브, 그리고 언론, 이런 데서 부동산의 하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많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산의 가격들은 더욱더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사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끝도 없이 오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가격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기다리려고 하고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언론이나 미스 매체들, 그리고 유튜브들을 통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정보들, 그리고 이런 정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기준을 잡지 못하고 주관적인 잣대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어쩌면 더욱더 조정을 많이 받을지도 모르는 이 시장을 보면서 관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도 이제 2년, 3년, 5년, 몇 년 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망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주관을 잡고 지금 앞으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자산의 시장, 그리고 이러한 시장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종잣돈을 모으고 나만의 선택 기준을 만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관망할 때 나는 관망이 아닌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던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 침체기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자산의 시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늘 누군가는 관망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앞으로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내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그리고 내가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또는 자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는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시기를 좀 맞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떠한 지역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어떠한 지역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할 시기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직간접적으로 나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직간접적인 경험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 영상들을 통해서. 하지만 일반인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 속에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이제 한계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전체적인 지역들, 서울의 전 지역, 경기도의 전 지역, 지방 지역까지 공부를 하면서 엑셀화하고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의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받았을 때 이제 투자를 하겠다,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나를 레벨업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다른 업이 있는데 이런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자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란 절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쉽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정말 좋은 정보를 주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입지의 부동산이라든가, 그리고 단순히 어쩌면은 추천하는 그런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모았던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들을 제가 다 아우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우르고 싶은 생각도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들,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그리고 핵심 지역의 입지 부동산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들, 입지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공부하면서 미래 가치가 향상될 수 있고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부동산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부동산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지역들을 청약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급급매의 물량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영상들을 보고, 너무나 많은 글들을 보고, 너무나 많은 책들을 보고, 너무나 많은 강의를 듣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부동산을 하나 사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얼마이니까, 뭐 3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하나 사볼까?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지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포트폴리오가 많아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많으면 좋은데, 이런 대안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면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요, 선택권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시점,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하게 된다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입지가 좋은 곳에 갭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들을 사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규모, 개수를 늘리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 굉장히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많이 되니까 주택수를 늘리는 게 아닌 상가를 투자할 것인지, 토지를 투자할 것인지,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부를 늘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심플하게 내가 먼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난 후에 내가 원하는 것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라든가, 그리고 어느 시점이 왔을 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하락 국면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관망하려고 하는 수요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심플하게 결정이 안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무주택자를 탈피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를 탈피해서 1주택자가 돼야지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림길 중에 내가 선택의 폭을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2주택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들을 사 모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또는 재건축을 투자할 건지, 재개발을 투자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언론 매체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본인의 심플한 그런 생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글들을 보고, 이러한 기사를 보고, 이러한 영상을 보면, 아, 재건축에 투자해볼까? 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은 또 내가 토지에 투자를 해볼까? 물론 다양화된 영상들을 보고, 다양화된 글을 보고, 책을 보면서 스펙트럼을 넓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스탠스를 지금 취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히 하면은 그러한 그 가지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하나의 길, 두 개의 길, 세 개의 길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아마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이제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도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청약을 통해서 또는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로 가기 위한 전략들만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의 경기가 조금 더 조정받게 된다면 이런 상급지로 가기 위한 스탠스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거래가 계속 안 되고 이런 침체기가 장기화되게 된다면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1주택을 비과세 처리를 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활용해가지고도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주택을 더욱더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래가 급감이 되고 침체가 되면서 이런 가지고 있는 주택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놓고 상급지로 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급감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지역들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치가 있는 곳들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이나 그리고 클로징 가격들, 그리고 급감한 그런 가격들이, 급매매 물량들이 몇 %까지 빠지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완화책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을 사고 싶어도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12%가 넘기 때문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의 규제 완화가 되고 있지 않은 시점이고,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이러한 시기를 통해 가지고 당장 내가 주택의 상급지로 이동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작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이 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갈 건지, 아니면 주택수를 늘릴 것인지, 취득세 완화가 됐을 때 내가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고 그리고 3주택자가 되기 위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규모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 생각의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일정 시점이 왔을 때 내가 빠르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의 여건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관망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관망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이런 침체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부동산의 완화책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많은 가지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갈림길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산의 규모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무조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관망하는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관망을 하면서 추후에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부동산을 살 것인지 또는 기다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2년, 3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급매를 살 것인지,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청약의 제도들이 이제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이런 생각만으로도 내가 청약을 공부할 것인지 경매를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돌아다녀 보면서 주변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급매의 물량들이 어느 곳이 많이 쌓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1주택자를 팔고 처분을 하고 나중에 상급지로 이동을 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맞춤 전략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스탠스의 전략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수가 있겠죠. 1주택자가 비과세 처리를 받고 나중에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상급지의 지역들을 미리 분석을 하고 그러한 지역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들로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지역들의 가격이 얼마나 조정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어느 시점이 왔을 때, 그리고
그리고 완화책들이 발표가 됐을 때 정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역들을 선점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막연히 그냥 내가 상급지로 이사를 가야지, 1주택 처분하고 나중에 상급지로 갈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관망만 하고 있을 때는 그런 기회들이 오고 완화책들이 발표가 됐을 때 정작 내가 그때 가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정말 관망하는 수요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내가 추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또는 부동산 가격의 완화책들 또는 정책의 완화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한 기회가 오게 됐을 때 준비를 하신 분들은 그런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